횟집에 가면 회 밑에 깔린 투명한 그것 보신 적 있으시죠? 반투명하고 꼬들꼬들한 그 정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해초인가, 미역 같은 건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플라스틱 장식인가? 심지어 횟집 직원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천사채라는 이름의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사채,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수 가공품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불과 1998년에 개발된 차에 30년도 안 된 신생식품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채를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의 일종으로 알고 계십니다. 투명하고 쫄깃한 식감이 해파리나 우뭇가사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사채는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천사채의 주원료가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두면 표면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생기는데 이걸 알긴산이라고 부릅니다. 해초산이라고도 하죠. 천사채는 이 알긴산을 밀가루나 전분과 섞어서 증류 가공한 식품입니다. 해조류 그 자체가 아니라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유로 만든 치즈를 우유라고 부르지 않듯이 다시마에서 뽑은 성분으로 만든 천사채를 다시마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원료의 출처는 바다지만 천사채의 자체는 공장에서 탄생한 현대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채의 탄생 배경을 알면 더 흥미롭습니다. 천사채는 원래 횟집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개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8년 황금손이라는 회사의 배대열 대표가 천사채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가 연구에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식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걸 면 형태로 가공하면 다이어트 식품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천사채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었습니다. 하늘이 내릴 만큼 귀하고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천사처럼 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시판을 시작했는데 개발자의 바람대로라면 천사채는 다이어트 시장에서 각광받는 건강식품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채는 지금 전국 횟집에서 회 밑에 깔리는 장식품 신세가 됐습니다. 개발자 배대열 대표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개발한 것이 회를 바치는 장식품으로 쓰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채는 어쩌다 횟집의 장식품이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회 밑에 무언가를 까는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시미 문화를 보면 회를 담을 때 무채를 함께 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다이콩츠마라고 부르는데 물을 돌려깎기 해서 가늘게 차에 썬 것입니다. 이 무채 위에 생선회를 올려서 그릇의 앞쪽은 낮게 뒤쪽은 높게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일본식 플레이팅의 기본이죠. 무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회와 함께 먹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고 무의 매운맛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국 횟집도 원래는 무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사채가 무채의 자리를 빠르게 차지해 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천사채에는 1kg에 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을 사서 직접 차에 써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게다가 차에 썰 필요도 없습니다. 비닐팩에서 꺼내서 바로 접시에 깔면 끝입니다. 횟집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아끼고 재료비도 아끼는 일석이조인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천사채는 반투명해서 회와 색이 비슷합니다. 접시에 천사채를 수북이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리면 양이 훨씬 푸짐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식 없이 회만 덜렁 담으면 허전해 보이는데 천사채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기능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천사채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횟감이 마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줍니다. 거의 무미무취이기 때문에 생선 본연의 맛과 향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횟집 주인 입장에서 천사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국의 횟집에서 무채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천사채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회 밑에 깔린 그거, 회 밑에 그것이라고 검색해도 천사채가 바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횟집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지만 정작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천사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천사채의 자체는 먹어도 됩니다. 애초에 식용으로 개발된 가공식품이니까요. 하지만 횟집에서 회 밑에 깔려 나온 천사채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입니다. 횟집에서 천사채는 장식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선도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 밑에 깔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고 생선의 체액이나 피가 스며들어 비린내가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천사채를 세척해서 재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천사채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롭다는 반론도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천사채는 영원히 장식품으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천사채는 제대로 활용하면 꽤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개발자의 원래 의도대로 말이죠. 천사채의 영양 성분을 들여다보면 개발자가 왜 이걸 건강식품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100객당 열량이 약 6에서 10kcal에 불과합니다. 같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곤약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죠. 콜레스테롤과 지방, 글루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원료인 알긴산은 점성 다당류라는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이오딘 같은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량은 거의 없는데 포만감은 어느 정도 유지되니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천사채가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채를 처음 먹어본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꼬들꼬들해서 면처럼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다. 포장에서 바로 꺼낸 천사채는 상당히 뻣뻣합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샐러드용으로는 괜찮지만 당면이나 국수처럼 부드럽게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천사차의 당면화라는 방법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진 조리법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천사채를 넣고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함께 넣어서 몇 분간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뻣뻣하던 천사채가 투명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식감이 당면과 상당히 비슷해지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을 띠는데 이것이 천사채의 알긴산 구조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과 알칼리성이 결합되면서 단단했던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당면화된 천사채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베이킹소다 성분을 제거한 뒤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면화시킨 천사채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잡채를 만들 때 당면 대신 넣으면 칼로리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당면은 100당 300kcal가 훌쩍 넘어가는데 당면화한 천사채는 100당 6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짜장면, 비빔국수, 쫄면 같은 면 요리에도 대체제로 쓸 수 있고 전골이나 불고기에 당면 대신 넣어도 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면 요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천사채가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꾸미 볶음집에 가시면 천사차에 샐러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요네즈에 버무린 천사채를 깨씹혀 올리고 주꾸미 볶음을 얹어서 쌈으로 싸먹는 방식이죠. 매운 양념과 고소한 마요네즈, 그리고 오독오독한 천사채의 식감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매운 갈비찜과의 궁합도 좋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천사차에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사채를 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고 맛살이나 오이,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넣습니다. 마요네즈와 식초, 설탕을 약간 넣고 버무리면 끝입니다. 참치캔이나 옥수수캔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다만 버무린 뒤에 시간이 지나면 천사채의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해지니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사채를 구매할 때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나 대형 마트에서 물에 담긴 비닐팩 형태로 판매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투명한 상태의 제품입니다. 간혹 삶은 국수처럼 불투명한 흰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냉장 온도가 너무 낮아서 살짝 얼었던 제품입니다. 먹는데 지장은 없지만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팩 안의 물 색깔입니다. 맑아야 정상인데 불빛에 비춰봤을 때 노란색을 띠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온에 보관되었거나 냉장 온도가 적절하지 않아서 부패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이런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관은 냉장이 기본입니다. 적정 온도는 0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당면화시킨 천사채는 냉장 보관 시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얼리거나 말리면 안 됩니다. 얼리면 식감이 망가지고 말리면 딱딱하게 굳어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천사채는 곤약과 마찬가지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입니다. 알긴산 자체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과식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천사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횟집에서 매번 보던 그 투명한 물체가 사실은 1998년에 한국에서 개발된 가공식품이었고, 원래는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태어났다가 엉뚱하게 회 받침대 신세가 되었다는 것까지요. 생각해보면 천사채의 운명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개발자는 천사처럼 가벼워지는 건강식품을 꿈꿨는데 정작 천사채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장식품이 됐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회만 집어먹고, 천사채는 회와 함께 온 접시 위에서 묵묵히 제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천사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당면 대체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천사차의 당면화를 검색하면 수많은 레시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개발자 배대열 대표의 원래 의도대로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20년이 넘게 걸렸지만요. 다음에 횟집에 가시면 회 밑에 깔린 천사채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치부하기엔 꽤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는 녀석이니까요. 물론 횟집 천사채는 위생상 드시지 마시고요. 정 궁금하시면 마트에서 따로 사서 집에서 당면화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면이랑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음식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